테슬라가 작년 배터리데이에 이어 최근 AI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 형님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을 만들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일명 테슬라봇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8월 19일 오후 5시 본사가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AI데이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자율주행데이, 2020년 배터리데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행사입니다. 이날 발표에서 테슬라는 레이더 센서 없이 8개의 카메라만으로 인공신경망 처리로 구동되는 테슬라 비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 D1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D1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칩으로 초당 처리 속도가 36TB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걸 타일 모양으로 엮어서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간 테슬라에서 보여준 모습이기에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일명 테슬라봇이 저는 이번 AI데이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스크 형님은 테슬라봇 개발 이유에 대해 누구나 재미없어하는 단순한 노동을 로봇에게 맡김으로써 예를 들어 친구에게 맥주 하나 사다 줘 하는 것처럼 사소한 걸 로봇한테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내년쯤 시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 갑자기 사람이 테슬라봇으로 변장해 나와가지고는 코믹 댄스도 추고 완전 낚시를 했는데요. 이어 머스크 형님은 테슬라봇은 아직 비현실적이나 현재 테슬라 차량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며 경제에 심오한 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봇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신장 약 172cm에 몸무게 약 57kg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작업에 활용될 테슬라봇은 한 번에 최대 약 68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데요. 손가락도 사람처럼 5개로 손의 악력은 가방을 들 정도로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8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수준의 약간은 느린 속도라고 합니다. 머스크 형님의 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틀림없이 세계 최대 로봇 회사일 것이라면서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바퀴가 달린 반지각 로봇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발전하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는 우리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테슬라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형태만 다를 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많은 경쟁 기업들이 전기차를 따라 만들 수는 있지만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그로부터 훈련된 자율주행 기술은 쉽게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로봇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면서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봇의 개발 코드명은 옵티머스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오토봇 총사령관이자 리더인 옵티머스 프라임을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테슬라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약 1조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MIT 대학 내 벤처로 시작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 교수로 재직한 마크 레이버트가 1992년 설립한 기업으로 2013년 12월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6개월 만에 로봇 회사 총 8곳을 인수하며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 그룹에 넘겼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로봇으로 몇 년 안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2017년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구글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는데요. 당시 손정희 회장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 사물 인터넷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3년 만에 현대차 그룹에 넘기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계기로 물류 로봇 산업에 진출할 계획인데요.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보다는 자동차라는 제조업을 가진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현대차 생산 현장에서도 사람보다는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간 현대차 그룹의 리스크로 부각되었던 노조의 힘도 점점 없어지겠죠. 또한 현대차는 생산물류 공장에서 제품을 선별하고 이송하는 공정에도 물류형 로봇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건설 현장 감독이나 시설 보안 등 안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형 로봇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발판 삼아 자율주행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즉 UAM 등 미래차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활용된 인공지능과 인지기술 등은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죠. 왜 테슬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지 않았던 걸까요? 1조 원 정도면 테슬라에서도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건 테슬라에서는 자신들에게 맞는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기존의 완성차를 개조해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연기관차라는 맞지 않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얹으려고 했으니 당연히 개발이 어려웠을 겁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 최적화된 자사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완성차 기업의 차량을 개조해 자율주행을 개발했다면 지금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율주행 개발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 차를 생산한 기업에 이거 고쳐줘, 저거 고쳐줘 하기엔 돈도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테슬라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이 만든 로봇을 기반으로 만들면 고쳐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지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테슬라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유리할 겁니다. 당장 물류와 생산에 적용해 쓸 수 있는 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만으로 현대차 그룹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에 홍보적 관점에서도 성공한 인수라 볼 수 있죠. 앞으로 테슬라봇에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컴퓨터와 오토파일럿용 카메라가 그대로 이식되어 인공신경망 처리로 구현되는 자율주행 기술과 슈퍼컴퓨터 도조를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도 공유가 되겠죠. 다만 자동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족 보행이기에 하드웨어적으로 관절이 중요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봇에는 약 40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도 점점 내재화의 길을 걷듯이 앞으로 테슬라봇을 위한 모터를 테슬라에서 내재화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또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로봇용 모터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모터와 관련된 국내 기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건 LG이노텍과 SPG 정도인데요. 이번 발표대로 테슬라봇이 내년쯤 시제품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어느 시점이 되었든 시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고 저렴하게 테슬라봇 상용화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전기차처럼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방대한 테슬라봇만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와 테슬라봇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인해 테슬라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미래는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제조업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국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테슬라봇을 이야기하며 머스크 형님은 미래에는 노동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머스크 형님은 예전부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지금의 자본주의를 넘어 기본소득이 전제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올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머스크 형님은 테슬라봇 개발을 위해 로봇을 함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이 자리를 빌려 초대하고 싶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봇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을 꼽아보자면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었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시작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은 달랐지만 그 끝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쯤 있는 시대지만 앞으로 테슬라봇이 상용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 일상은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